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앤 스튜던트 티처 러닝 for 비주얼 인텔리전스 논문, 서베이 논문이고 챕터 3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걸 4개 챕터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마지막 2챕터 묶어서 오늘 한 번에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챕터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 진짜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면은 네트워크한테 이렇게 복잡한 일도 막 시키고 있는데 그걸 복잡한 걸 시키면 시킬수록 네트워크가 점점 깊어지고 막 무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잘 학습을 시켜놨으니까 작은 네트워크한테 이 지식을 전달을 해주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걸 처음에 제안을 하신 게 제프린튼 교수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왼쪽 주황색을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스튜던트가 배우게 하고 그거랑 동시에 스튜던트가 티처의 지식도 배우게 하는 이런 구조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게 그때 2014년에 처음 제안이 되고 나서 쭉쭉쭉 발전을 해서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요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디스틸레이션을 보시면 티처 하나가 있고 스튜던트 하나가 있습니다.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소프트한 라벨을 넘겨주게 되고 스튜던트는 동시에 딱딱한 하드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스튜던트랑 티처의 갭이 넓어지면 배우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가운데에 티칭 어시스턴트를 두고 한 단계 건너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랑 티처의 디멘전이 다르고 너비가 달라지게 되면 그걸 직접 디스틸레이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튜던트의 피처를 아웃풋 모양을 살짝 바꿔서 티처랑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도 제안이 됐었고요.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하는 게 꼭 피처만이 아니라 어텐션 맵도 트랜스퍼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이 티처 하나, 스튜던트 하나라는 방법,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티처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티처가 여럿일 수도 있다는 구조가 이렇게 많이 제안이 됐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있으면 그걸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티처들이 각각 배우고 그걸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스튜던트가 배우게 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하나를 쪼개는 방법 말고 데이터 모달리티가 아예 다를 때 네트워크 각각이 다른 모달리티를 배우고 그걸 한 번에 퓨즈해서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는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처의 구조들이 너무 달라지게 되면은 그걸 스튜던트에 한 번에 넘겨주기가, 직접 넘겨주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가운데 아말가메이션이라고 하는 모양을 살짝 바꿔주는 구조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티처가 여럿일 때 스튜던트가 잘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여럿인데 그 네트워크들이 하는 역할이 다를 때 걔네를 하나의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키는데 데이터가 매번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제일 직관적인 방법은 겐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트워크에서 나온 걸 디코딩도 해주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줘서 그거를 디코딩된 아웃풋을 인풋으로 두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온 아웃풋을 레이블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온라인 디스틸레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티처를 고정을 해놓고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는 게 일반적이고 이걸 오프라인이라고 하는데 2018년에 딥 뮤추얼 러닝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건 티처가 없이 스튜던트 여럿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고정된 파라미터가 없을 때 이걸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요런 코드의 방법이 제안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고 걔네는 다 구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psi라는 로스 펑션을 가지고 맞춰주고 그라운드 트루스도 파이라는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먼저 모든 모든 네트워크들을 각각 그라운드 트루스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다를 거니까 서로 다른 거를 학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피어들끼리, 네트워크들끼리 가르쳐주는 방법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배우고 나서 서로 가르쳐주게 되다 보니까 매니폴드 상에서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X가 결국에 제대로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피처들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를 배우면서 X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걔네들끼리 또 가까워지면서 디스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또 저렇게 막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저렇게 한 군데에 지들끼리 뭉쳐있지 말고 X를 주변으로 감싸서 그게 점점 X에 근접하는 방법이 이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좀 전이랑 비슷한데 저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추가가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어디서 나온, 어떤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아까처럼 X에 근접해지도록 스튜던트를 학습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걔네끼리 멀어지는데 그래도 일리 있어지라고 명령을 해주게 됩니다. 애드버서리얼 로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가까워지면은 X에 저렇게 동그랗게 근접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방법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스튜던트들이 각각 있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방법들이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스튜던트가 이렇게 많아지면 메모리도 많이 먹을 텐데 저 스튜던트들이 각각 그 전체적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피처를 뽑는 백본 레이어를 공유를 하고 브랜치를 나누고 걔네들끼리 디스틸레이션 하는 구조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메모리 우리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성능을 좀 더 걔네끼리 협동을 더 잘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피어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걔네한테서 나온 아웃풋을 어텐션을 가지고 앙상블을 하는 방법이 제안이 또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처를 고정하지 않고 학습을 하는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티처 없이 아예,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본적인 방법들은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스튜던트한테 그걸 가르쳐주는 건데, 그 티처도 메모리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어게인 뉴럴넷이라는 게 제안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티처가 있고 스튜던트한테 한번 가르쳐주고 그 스튜던트가 다음 스튜던트한테 가르쳐주고 이걸 K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스튜던트를 앙상블을 하면은 이거 잘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잘 됐고, 요런 구조를 요렇게만 쓰는 건 아깝다 해서 나온 게, 그 배우는 애들이 각각 다른 태스크를 학습을 하도록 본어게인 구조랑 그 병합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요것도 잘 됐다고 마일스톤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그 가운데에서만 하게 되면은 이거 좀 학습이 그 가운데 레이어들이 좀 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가운데 레이어들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각각 붙여주고 그것들끼리 디스틸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헤드들끼리 티처가 되기 때문에 티처 네트워크는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런 구조가 있었고, 이쪽에서는 아예 다른 방법으로 네트워크는 그대로 하나인데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해서 다르게 만들어주고 걔네들끼리 가까워져라, 어떻게 보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랑 비슷한 맥락의 방법도 제안이 됐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랜덤 미러링이랑 크로핑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잘 되더라 라는 방법도 제안이 됐었고, 여기선 돌리고 컬러도 바꾸고 진짜 이런저런 짓을 다 했을 때 걔네를 퓨즈해서 하나의 헤드에 학습을 시켜주면 걔가 잘 되지 않겠냐라는 방법도 제안이 돼 있었습니다. 네, 티처를 없앴으니까 이제 레이블도 한번 없애보자 하는 방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이블을 없애고 헤드에서, 그러니까
레이블을 없앴기 때문에 뭔가 정확히 그라운드 트루스를 디스틸레이션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다크 널리지를 한번 가르쳐 줘보자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밑에 여러 개, 3개의 파란 네트워크들이 있고 걔네를 하나의 레즈넷에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고 걔네들이 그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는 티처들이 다 그겁니다. 다른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달리티 하나만 가지고 배울 수 없는 다크 널리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비디오랑 오디오를 같이 학습을 해서 다크 널리지를 채워주겠다는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다크 널리지를 주는 것 말고 메타 널리지를 한번 줘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메타 널리지는 데이터를 만들 때 나왔던 피처들을, 제너레이터가 가지고 있던 피처들을 그 클래시파이어한테 넘겨주면 이게 역함수를 만드는 꼴이 될 거고 그러면 잘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제한이 돼 있었고, 라벨 없이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대표적인 건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러닝을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먼저 애드버서리얼 러닝이 있었습니다. 애드버서리얼 러닝이 리센트 웍스라고 해놓고 사이테이션을 저렇게 엄청 많이 달아놓은 걸 보면은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구분을 시켜주고 나서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해주는 게 더 결국에 잘 디스틸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뜨는 것 같은데, 그래프 뉴럴넷이 예전부터 있다가 얘가 꾸준히 살아있어요, 분야가. 이게 어떤 거냐면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나온 피처들이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 가정하고 걔네끼리 관계를 학습을 하는 건 많았는데, 그래프 뉴럴넷은 인풋과 아웃풋 자체가 그래프다 보니까 그 관계를 더 직접적으로 디스틸레이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넷이 디스틸레이션을 하면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똑같은 걸 트랜스포머에서 멀티 헤드 그래프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도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프 뉴럴넷은 이 정도가 있겠고, 세미 슈퍼바이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도 그 디스틸레이션이 많이 사용이 돼 있었는데, 이건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처가 있는데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면 그 스튜던트랑 똑같이 생긴 애가 되겠고, 세미 슈퍼바이즈면 다르게 생긴 티처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일단 인풋을 넣어주고 그 인풋을 어그멘테이션에서 다르게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총 각각 다른 4개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얘네들을 어떤 로스를 가지고, 보통은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가지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세미 슈퍼바이즈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그멘테이션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겠고, EMA로 그 파라미터를 계속 티처한테 넘겨줄 거냐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웃풋 쉐입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게 뭘 의미하게 할 것이며 걔를 어떻게 디스틸레이션 할 것인가, 뭘 기준으로 디스틸레이션 할 것인가,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어그멘테이션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한다는 쪽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랜덤 펄터베이션을 주는 방법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복잡한 그 어그멘테이션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MA는 파라미터를 티처한테 고정을 하지 않고 넘겨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디노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었고, 이 방법도 앙상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EMA로 넘겨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EMA를 할 것 같이 생겼는데 EMA를 직접 해주는 건 안 좋다, 대신에 그 중간 레이어에서 더 잘 파라미터를 넘겨주면서 티처도 같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딕션을 아웃풋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관점에서 아웃풋을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싱을 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를 뭘 사용할 거냐 하는 얘기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잘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 개 인풋이 있을 때 얘네를 네트워크에 넣어주면 그 아웃풋이
고양이는 개랑 달라야 되고 개끼리는 가까워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끼리 가까워지고 멀어지라고 하는 게 컨트래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법이 그 컨셉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이게 태스크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코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좋긴 좋은데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 같은 다른 태스크가 되게 되면 직접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인지 모르겠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속 사용을 하거나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처럼 취급을 해서 그 관계를 학습을 하는데도 뭐 그래프 컨시스턴치 로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여러 가지 디스틸레이션 구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걸 잘 보셨다가 나중에 연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요거 적용해보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이 논문이 서베이 논문이다 보니까 요 디스커션이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티처에 대해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아니면 KD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티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티처가 크면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 티처가 커지면 뭐 당연히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많은 걸 알 수 있고 스튜던트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발견이 됐습니다. 2019년에 와이드 레즈넷이 깊어질수록 스튜던트가 배우는 에러가 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리는 건 저도 모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 같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티처가 많은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프리트레인된 티처를 쓰는 게 중요하냐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티처가 왼쪽 표를 보시면 뮤추얼 러닝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뮤추얼 러닝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튜던트가 다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되고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프리트레인 된 경우보다 잘 되는 경우를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KD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 그것보다 1이라고 하는 티처가 없는 방법이 더 잘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티처가 하나면 좋냐 아니면 티처가 많으면 좋냐인데 티처가 많을 때 더 많은 다양한 선생들이 있으니까 스튜던트가 좀 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면 티처가 많을수록 좋더라라는 걸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그 전에 제안된 방법들을 썼을 때 티처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KD를 보시면 티처가 셋일 때, 다섯일 때보다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본 어게인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구조가 무조건 좋냐는 건데 이게 쓰면 좋긴 좋습니다. 티처가 하나일 때보단 티처 하나를 쓰는 방법보단 좋은데 그냥 따로 학습시킨 스튜던트 여러 개를 앙상블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버려야 될 거냐, 계속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디스커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짓이랑 피처를 디스틸레이션 하는데 당연히 피처를 디스틸레이션 하면 좋습니다. 디스틸레이션 하면 좋은데 이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어떤 관점에서 피처를 주면 좋은지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일단 로짓을 줬을 때는 티처가 저렇게 초록색 루트를 따라서 했는데 스튜던트한테 로짓만 보여주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같은 데 도달할지 모릅니다. 저렇게 레이어들이 각각 저렇게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피처까지 디스틸레이션 해주게 되면 라인이 어느 정도 맞춰져서 또 피처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로짓은 당연히 더 잘 배울 수 있게 될 거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전략, 그 경로 자체가 전략일 수도 있고요. 클래스 간의 베리에이션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클래스라도 그 샘플들끼리 어떻게 다른지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KD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디스커션이 많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카테고리 시밀러리티의 관점에서 확인을 해보면 저렇게 네 가지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레이블링을 주면 원핫 벡터로 주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클래스끼리 당연히 호랑이랑 고양이는 좀 같은 과니까 가깝겠지 해서 스무스하게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면 티처에서 나온 로짓이 그대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일리 있는 레이블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좀 비슷하게 다르게 보면은 라벨 스무딩을 해주면 이게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스무스하다 보니까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이 맹점이 있는 게, 제너레이션 같은 생성 모델에서도 저걸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면 잘 돼요. 근데 이건 레이블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겠고, 비주얼 컨셉을 배운다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이미지를 줬을 때 아래 이미지가 티처고 위에 이미지가 스튜던트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그라운드라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스튜던트가 더 포그라운드를 더 잘 보게 제한된 정보로 더 잘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초기 단계고 많이 여러 케이스에 적용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 해석도 한계가 있다. 다른 해석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디스틸레이션 논문에 대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